등골이 많이 정상 정렬에서 벗어나 있는 분을 이제 리플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음, 리플레어가 보통은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상 정렬보다 립이 이제 벌어져 있거나 이제 많이 비대칭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되게 공통적인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재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립이 벌어져 있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요통입니다. 요통.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으셨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를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레이너에게 요청하진 않지만은 일단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수면장애도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또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퇴직하시고 좀 생활이 여유로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수면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신체적인 문제에서 수면장애가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을 잘 잔다는 피드백을 제가 매번 확인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 이제 이런 갈비뼈, 늑골에 장애가 있던 어떤 선생님인 여자 회원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목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관절들이 굉장히 불안정하시고 저체중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립에 대한 안정성을 시작으로 목에 대한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 저체중이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고 일단 그랬었습니다. 근데 리플레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굳이 다룬 건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다루는 코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관절 부위이기도 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정렬 손상이 코어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어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목에 대한 부분이나 뭐 팔에 대한 부분이나 뭐 무릎, 뭐 발 모든 걸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선에서 순서가 맞지가 않죠. 우리가 모든 사지 말단이 쓰이기 전에 코어의 어떤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고도 어떤 이제 체감, 코어의 안정성만으로도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항상 팔다리 어떤 문제를 보기 전에 호흡과 코어의 안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들이 이미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 리플레어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갈비뼈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일단은 갈비뼈가 정상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주변에 어떤 구조물들의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되는 근육들의 기능이 많이 변화되고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비뼈는 일단은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과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갈비뼈의 부위는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는 근육들이 쓰일 수 있는 초기의 어떤 위치 자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근육의 어떤 길이와 장력 관계에 따라서 적정 길이 때 가장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초장부터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근육들을 잘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라운드 숄더인 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많이 단축돼 있고 그러니까 신장되는 경험이 굉장히 적을 거고 뒤에 있는 근육들은 이제 단축된 경험이 굉장히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근육이 어떤 너무 짧아져 있거나 너무 길어져 있게 되다 보면은 힘을 잘 못 써요. 선생님들이 이제
팔을 최대한 뒤에서 앞으로 당기려고 하는 거랑 최대한 모아서 벌리려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앞뒤를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관절이 움직일 때 또는 안정성을 지킬 때 자기의 적정 길이를 유지할 때가 가장 대응이 빠르고 근육을 잘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코어 안정성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코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개념은 그레이쿡 선생님 때문에 운동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이런 개념 때문에 관절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관절의 문제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절들과의 연결성 때문에 타 지역의 문제가 그곳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인트 바이 조인트 컨셉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리저널 인터 디펜선스 이제 라고 해서 RI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관절들의 상호 우종성 때문에 어떤 특정 관절 부위의 문제가 마찬가지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 영향을 받고 또 주고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죠. 특히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관절이 쓰이든 간에 항상 먼저 활성화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관절에 당연히 문제를 만들게 되겠죠. 기본적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심부 근육들의 액티베이션이 안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어깨 관절에서 팔을 움직이게 되면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굴곡되고 외전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관절 운동 형상학적인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죠. 팔을 이렇게 외전하게 되면 이제 하방할주가 일어나고 뭐 뒤로 가게 되면 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스핀이나 뭐 이런 로렌 스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심부 근육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코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관절 운동 형상학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 같은 게 굉장히 쉽게 생기겠죠. 자, 코어의 정의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코어는 일단은 그 척추와 골반의 안정화에 관여하는 뭐 근육이나 조직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를 어떤 조건부하에 이제 드릴 건데, 이제 보시기 편하라고 이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안정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근육과 조직들이 역할을 잘할 때 코어 안정성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코어 안정성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게 어떤 복직근, 어떤 복사근, 이런 근육들의 기능도 코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척추, 있던 이제 골반 이런 쪽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코어 안정성이다 보니까 당연히 복부의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 뭐 복부 근육들 외에도 척추를 감싸고 있는, 요추를 감싸고 있는 이런 근육들은 다 모두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컬 코어에 대한 것만 언급하다 보니까 뭐 횡격막, 뭐 복행근, 그리고 이제 뭐 다혈근, 뭐 이런 것들만 펠빅 플로어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만 코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안정화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들은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이 없이 어떤 복부의 근육이 힘을 쓰기 굉장히 어렵고요. 힘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실상 정말 좋은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죠. 가끔 호흡이 좋지 않은데 오래 운동을 해가지고 막 잘 힘을 쓰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젠간 다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강한 건 잘 부러진다 이런 표현이 너무 잘 맞아요. 너무 몸이 경직돼 있고 힘을 쓰고 힘을 뺄 때 이런 걸 잘 못하면서 그냥 막 힘만 쓰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호흡 안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횡격막이죠. 횡격막. 그럼 횡격막이 잘 기능하고 있느냐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렬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격막이 위치하고 있는 하부 늑골 부위 오늘 이야기할 거기가 막 떠 있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횡격막이 기능하기 이미 초장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횡격막이 잘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부 늑골들이 좋은 위치에 잘 정렬돼 있을 거고 걔가 잘 정렬돼 있으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늑골뿐만이 아니라 어떤 척추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늑골 하부로 들어오게 돼서 횡격막의 어떤 기능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제 조은 오브 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횡격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돔 형태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횡격막의 이제 부위에 따라서 파트를 나눠요. 그래서 늑골에 붙는 부분을 이제 늑골 파트, 코스탈 파트라고 하고 그리고 허리에 붙는 부분을 이제 럼바 파트 그리고 이제 이 스터넘에 붙는 부분을 스터넘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오늘 조화와 관련된 그 횡격막의 파트는 이제 코스탈 파트입니다. 이 횡격막이 이 늑골에 하부 늑골에 이 수직적으로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정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립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와 이
횡격막이 늑골에 붙어 있는 이 영역 자체를 조화라고 생각해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늑골이 들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 조화에 어떤 붙어 있는 정도의 수준이 감소되어 있겠죠.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일단은 좋은 횡격막의 위치는 우리가 폐에 공기가 차서 횡격막이 하강하면서 폐에 공기가 차죠. 그러면 횡격막이 하강하면서 복내압을 만들게 되는데 횡격막이 일단은 수직으로 하강하려면 늑골들이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폐 확장과 횡격막의 기능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직적으로 압력을 전달하면서 복내압을 만드는데 늑골이 벌어져 있으면 이제 수직으로 전달하는 양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을 대신해서 근육과 함께 어떤 동적인 상태의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호흡의 기능은 이런 리플레어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레어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자세에 따라서 횡격막이 기능하는 상태 그리고 어떤 복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보기 좋게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골반으로 따지면 이제 전방 경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경사가 굉장히 좀 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팬티가 원래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이거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후방 경사가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아무튼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양에 따라서 이 골반이 내, 이 몸통의 뒤에 있냐, 골반이 내 몸통의 앞쪽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횡격막의 기능이 어떨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골반이 내 몸의 뒤쪽에 있으면 포스테리어 펠빅 크로스 신드롬일 거예요. 오래돼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강의는 굉장히 좀 옛날 거라. 중요한 건 골반이 뒤에 있는 상태가 요 사진입니다. 그리고 골반이 우리 몸의 앞에 있는 상태가 이제 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횡격막이 하강하려고 할 때 이런 상태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풍선 불 때 일반적인 풍선보다 이 모양 만드는 풍선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런 이제 펠빅이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횡격막이 하강하기가 방금 그 막대기 풍선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복부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격막이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고 또 이렇게 골반이 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비해서 전방경사 체형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복압이 그 횡격막의 힘이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척추가 둥글게 돼 있고 뭐 복부를 내밀고 있고 허리가 둥글게 돼 있고 뭐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관절 부위 있죠. 보통은 닫혀 있는 관절 부위로는 호흡이 잘 안 들어가고 열려 있는 부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호흡 트레이닝 같은 걸 할 때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이제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호흡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부위를 늘려놓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호흡 트레이닝이 원활해집니다. 아무튼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팁과는 반대로 그쪽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만 이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좀 아무래도 횡격막에 의한 체간의 안정화는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코어 안정성에 있어서 횡격막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횡격막은 어떤 복강 내 앞, 우리가 과자의 봉지에 과자가 열려있지 않으면 이제 진공 상태죠. 그러면은 잘 이렇게 눌려도 빵빵하죠. 그런데 이게 복압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적절한 횡격막의 역할을 통해 복압을 생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런 호흡을 통한 안정화가 전혀 없는 거라 그걸 보상하기 위한 근육들의 보상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뭐 복부, 대표적으로 척추 기립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열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보호를 일단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횡격막은 반대로 어떤 최적화된 복내압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정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동적인 안정성을 만드는데도 횡격막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호흡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일어나는 어떤 횡격막, 그 근육에 있는 그 늑골의 정렬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호흡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와 더불어 호흡이 잘 일어날 때는 복부, 복강과 흉강, 이런 데 이제 확장과 이완이 막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부위에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특히나 체간의 모든 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허리 쪽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어깨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이제 위에 쪽에 있는 머슬들 있죠. 정거근도 마찬가지고 이런 근육의 활성화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이런 체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전부 다 이제 호흡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육이 잘 안 쓰일 때 호흡을 먼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호흡이 좋으면 당연히 흉곽과 어떤 복강, 골반 이런 데 정렬이 당연히 좋겠죠.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해서 뭐 어떤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을까 어디로 돌아가 있네 뭐 이완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먼저 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한데 호흡 기능을 살리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근육에 적절한 시너지를 유도한다. 횡격막이 잘 작용하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디네이션, 협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통의 안정화가 적절히 선행되면서 팔다리, 목,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 이제 협응을 잘 유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흡기를 하는데 횡격막이 잘 역할을 못해서 횡격막이 수직으로 하강하지 못하게 된다. 공략을 잘 못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근육들이 엄청 보상을 하게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는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비대칭적인 척추 기립근입니다. 그리고 비대칭 정도가 덜하다 하더라도 그냥 단단하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상황에 적절치 못하게 굉장히 과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